맹장 수술하고 나서 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수술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맹장 수술했다고 장이 약해지거나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맹장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맹장 수술하면 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저도 좀 의아한데. 장을 일단 잘라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맹장이라는 곳은 정확하게는 이제 맹장이 아니고요, 충수돌기라는 장의 아주 퇴화된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면역세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충수를 제거했다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장이 약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복부팽만감이나 변비설사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장내에 유익균들이 죽어서 생길 수 있고요, 마취라든가 회복 과정에서 장 운동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장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수 제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죠. 보통 수술 후 짧게는 1, 2주, 길면 한두 달 정도 이후에 면역력이 다 회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맹장, 충수돌기염이 재발을 한다? 뗐는데 어떻게 재발하죠?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충수의 해부학 구조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 오른쪽 아랫배에 있는 이렇게 딱 막혀 보이는 장이 맹장, 끝자락인 거죠. 정확하게는 대장의 시작 부위를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퇴화가 충분히 안 되고 꼬랑지처럼 남아있는 게 이게 충수돌기예요. 굉장히 작죠. 이게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장 조직에서 작아지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흔적만 남아있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 모양들이 천차만별이겠죠. 퇴화가 지멋대로 되니까. 그러면 뿌리가 여기를 딱 이쁘게 잘 잘라지면 되게 좋겠지만 좀 뿌리를 남기고 자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충수가 약간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했어도 그 부위에 굉장히 드문 확률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충수는 잘랐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 바로 위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맹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맹장에도 뭐 계실염이라든가 등등의 염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세균성 장염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맹장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증상이 비슷하게 생길 수 있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쨌든 똑같이 설사하고 열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난소 자궁도 비슷하게 이쪽에 이제 그 변이 많이 차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통증이 생기니까 맹장염이 재발한 건 아닌가 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증상들이 비슷한 질병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재발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사례에서 비슷한 증상들이 생기는지 간단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배가 아프셨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충수돌기고요, 이게 맹장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계실주머니예요. 이분은 맹장 충수돌기염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그냥 맹장에 생긴 계실염, 위치는 1cm 차이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CT 찍기 전까지는 감별할 수가 없는 거고, 충수돌기염이나 계실염 같은 것들이 서로 증상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 그 다음으로 헷갈리는 게 바이러스 장염 말고 세균성 장염이 좀 장이 많이 붓거든요. 오른쪽 장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주로 보시면 여기가 충수돌기예요. 여기는 괜찮고 이 장이 퉁퉁 소세지처럼 부은 거예요. 왼쪽 장을 보시면 이 얇은 장벽이 보이시죠? 이 정도 장벽이 두께가 정상인데 지금 이만큼 부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퉁퉁하게. 이건 CT를 찍어보면 우측 장 전반부터 해서 심한 경우는 가운데 장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염증이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세균성 장염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쪽에 염증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충수돌기염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하부에 생긴 요로결석. 이게 오줌이 신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쭈루룩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모여서 오줌이 나오는데, 돌이 재수없게 여기 끼면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부 요로결석이라고 하는데, 방광 인접부에 생기는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우측 하복부가 아프기 때문에 완전 증상이 충수돌기염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방광인데 그 옆에 하얗게 돌이 요 관을 막아서 요 관이 조금 늘어나 있는 소견이 보이고, 우측 하복부가 딱 충수돌기염을 의심해서 검사했는데 요로결석으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 다음 여성분들에게 이제 특화된 장기, 자궁 난소. 자궁은 여기 골반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난소에 문제가 생기면 충수와 완전 인접 부위예요. 그래서 증상이 거의 똑같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난소가 물혹이 생겼다 없었다 하면서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출혈성 낭종이라고 하는데, 난소 낭종에 파열로 피가 물이 찼던 사례인데, 역시 이분도 우측 아랫배가 와서 검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지만 충수돌기염이 아니었고, 오른쪽에 이 난소에 물혹이 있으면서 원래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핏물이에요.
핏물이 이렇게 골반 내에 차 있으면서 난소, 무록이 약간 터진 그런 상태인데 아주 중증이 아닌 경우는 뭐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만 이제 수술을 하고요. 난소, 낭종, 파열로 진단됐던 경우에도 우측이라면 충수 돌기염과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 케이스를 보니까 무조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해서 충수 돌기염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게 충수 돌기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장이 위축되면서 맹장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남아있는 꼬랑지 같은 경우라서 태아는 양상이 다 사람마다 무지하게 달라요. 길이도 엄청 차이가 있고 위치도 다르고 설명을 드리면 이건 무식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부위가 꼬랑지처럼 여기까지 늘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왼쪽 하복부가 아프겠죠. 꼬랑지가 말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늘어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끝에 염증이 생기면 우측 상복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CT를 찍어보면 이쪽에서 염증이 이렇게 있었던 분들, 이렇게 퍼져서 이쪽에 염증이 있었던 분들, 꼬리니까 말려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포진돼서 이쪽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조건 우측 하복부가 아프지는 않고요. 충수 돌기염의 초기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은 맨 처음에 상복부가 아픕니다. 모호해요. 명치 부위가 아프다가 아니면 배꼽 주변이 아프다가 염증이 조금 우르 익을수록 우측 하복부가 정확하게 아파지기 시작하면 충수 돌기염의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증상이 일주 이상 지속되거나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의 진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증상이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급체와 충수염, 이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급체와 충수 돌기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증 위치의 변화예요. 급체는 당연히 여기가 그냥 계속 불편해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근데 충수 돌기염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쪽이 모호하게 아팠다가 점점 구체적으로 우측 하복부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약간 통증이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충수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상이에요. 두 번째, 통증 양상입니다. 보통 급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묵직하긴 한데 앞통, 의사가 눌러봐야 제일 정확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앞통이 있는 경우, 보통 충수염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급체는 이쪽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눌렀을 때, 그러니까 맹장염도 여기 눌렀다고 여기가 아프진 않고요. 이쪽이 아파요. 위치상 이쪽이 점점 아프다가 내려가면서 여기를 눌렀더니 여기가 앞통이 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충수염인 경우가 많고, 급체인 경우는 여기가 불편한데 여기는 전혀 눌러도 아프지 않고 여기도 뭐 대단히 아프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급체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증상입니다. 세 번째, 동반 증상. 구토죠, 구토. 둘 다 구토가 있을 수 있지만 급체는 몇 번 정도 토를 개워내고 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충수염은 구토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염증은 계속 있기 때문에. 구토가 생기고 나서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지속되면서 열도 날 수 있는 게 충수 돌기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고요, 급체는. 충수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포인트겠죠. 오늘 충수 돌기, 맹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맹장 수술을 했다고 장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발은 정말 거의 없고, 비슷한 복통이 있다면 다른 원인들을 감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측 오른쪽 배가 아프다고 해서 충수 돌기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맹장 수술했다고 몸이 약해졌다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맹장 이 충수 돌기는 굉장히 작지만 염증이 한번 생기면 터지면서 복막염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통이 오래 가면서 2, 3일 내로 점점 악화되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확진 후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 질병입니다.